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입니다. 제 옆에 월간조선 신승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 기자를 보고 귀엽다고 하는 댓글이 많던데 예. 기분 좋아요? 예, 많은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고 더욱더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뭐가 또 많은 사랑을 받냐? 자, 청와대 경호처가요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기자 사냥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 경호처가 네. 조선일보 월간조선 네.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네.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슨 보도 내용 때문에 그렇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네. 주영훈 경호처장이 네. 시설관리팀 직원을 네.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이었고요. 네. 월간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네.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의 경호 강행을 지시했다. 주영훈 네. 처장이. 네. 그리고 대통령 운전기사를 임명하면서 네. 고위직인 3급으로 임용을 했다. 네. 그리고 실력이 뛰어난 경호처 직원을 네. 박근혜 정부 때 일한 사람이라서 배척하는 등의 내용이 실렸습니다. 근데 그 신 기자가 취재해 본 결과 이번 제보자 속출은 사실상 월간조선을 겨냥한 거다. 예. 왜 그렇습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네. 이 조선일보의 그런 이제 가사 도우미로 네. 썼다 그 직원을 네. 이 의혹을 제보를 한 사람은 네. 나중에 네. 이 조선일보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네. 내용을 약간 바꾸게 됩니다. 말을 바꿨죠. 예, 어떻게 바꿨냐면요. 네. 조선일보와 처음 이제 통화를 할 때는 네. 주 처장의 공관에 출근한 게 맞다. 네. 이 이제 당사자가.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선일보 디지털 편집국과 통화를 할 때는 네. 연무관, 네.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체력 단련하는 시설을 원래 맡아 관리하는 게 자신의 직책인데 네. 그 청소를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공관에서 몇 차례 일을 도운 것뿐이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 경호처가 조선일보 제보자는 이미 조금 알고 있는 것 아니냐, 네. 파악을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청와대 경호처에 근무하는 모 신문사 기자 출신의 청와대 경호처 요원이 몇 년 만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최우석 기자 연락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난 왜 그 친구랑 통화를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저희가 무슨 반론도 좀 할 것이 있고 알아볼 것이 있고 그래서 저는 순수한 의미로 최우석 기자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고 최 기자한테 전화해서 야 이런 사람이 너한테 전화가 올지도 모르니까 알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그런 전화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 왔어요. 제가 결국 공사당한 거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참나. 네. 야, 나를 상대로 공사를 쳐?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 기사가 잘못됐다. 기사에 네. 뭐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해서 네. 최 기자가 연락처를 건네줬는데 네. 정작 따져 물을 것이 있다고 한 경호처에서는 네. 최 기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왜 연락처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전날 나온 조선일보 보도를 이제 대조를 해보면 네. 통화 목록을 이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네, 그 경호처 직원들이 네. 150여 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10명 정도를 추려 가지고 네. 지금 주요 용의 선상에 올렸다고 하는데 네. 이 통화 목록 기록에는 네. 경호처 직원이 전화를 걸거나 네.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각 그리고 네.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기자 최 기자의 연락처를 등록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의 통화 목록에는 네. 일반 번호만 뜨는 거죠. 010으로 시작하는 네. 번호만 뜨기 때문에 네. 어떤 게 최 기자의 번호인지 모르니까 네. 대조 분석을 하려 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근데 최 기자는 내가 물어보니까 이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하고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 그러던데. 예,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에서는 아마 그런 의심을 하고 네.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직접 통화를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을 갖고 접근을 한 것 청와대 같습니다. 경호처 지금 괜히 헌일하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그 삼류 기자도 아니고 당연히 이런 기사가 나가면 누가 통화 목록에 나올 건데 그걸 알고서 그 유선상으로 이런 통화를 했겠습니까? 유선상으로 하는 거는 반론 받는 거나 유선상으로 하지. 아이고 취재 기초도 몰라요? 그 기자 출신의 그 청와대 경호처 요원 짜증나네. 우리가 뭐 삼류 찐빨이에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이런 취재를 하면서 하겠어요? 대면에서 그 조용히 서로 얘기하면서 취재하겠지. 근데 이 청와대 경호처가 좀 무슨 진짜
세운 목적이 대통령과 그 가족들, 그 예. 요인들을 취재하는데 또 4월 달에는 이상한 무슨 비상소집령 내려서 입단속을 시킨 의혹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월간조선 5월호 그러니까 네. 최우석 기자가 경호처 관련 의혹을 이제 보도할 때 네. 제가 반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경호처 공보관과 네. 수시로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반론을 요청한 날이 네. 4월 12일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그날 오전에 문자와 메일을 보내서 네. 반론을 요청을 했고 예. 그 다음 날 네. 4월 13일에 비상소집령을 경호처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네. 비상소집령은 13일, 4월 13일 내부의 경호처가 내렸다. 네. 이날 휴가 비번이었던 경호본부 직원들까지 네. 사무실로 총집결해 보안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휴가하고 비번인 직원들까지 그렇습니다. 모아서 예. 13일이 토요일입니다. 짜증났겠네, 이 사람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 자기도 많이 떨어졌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네. 경호본부는 최고 엘리트인 수행요원이 모여있는 부서인데 네. 조직에서 대놓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니 네. 사기 저하가 말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시간별로 지금 저 신 기자가 한 시간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저 접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12일, 4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네. 경호처 공보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공보관은 회의 관계로 휴대폰 문자로 용건을 말해달라 네. 요청을 했고요. 같은 날 11시, 날 오전 11시 6분에. 예, 오전 11시 6분에 질의서 전문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메일로 보내달라 해서 메일로 보냈고요. 네. 그날 오후 저녁 늦게라도 네. 답변을 보내달라 취재 일정상 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괜히 메일 주소하고 저기 전화번호만 노출된 격이네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참하다. 네, 그래서 13일 네. 토요일 오전 9시 3분 메일은 확인하셨는가? 답변은 언제 주시나?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지만 네.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네. 14일 일요일 오전 9시 12분에도 네. 보내드린 질의서의 답변을 월요일 오전까지 15일 오전까지 주지 않으면 네. 반영해드리기 어렵다. 조속히 달라고 재차 독촉을 했지만 네. 역시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4월 14일이면은요 월간조선 같은 경우는 그 책이 두껍죠. 5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기사 마감은 보통 15일 날 마지막 최종 앞대가리에 들어가는 기사를 15일 날 마감하고요. 뒤에서부터 미리미리 인쇄를 합니다. 그 전부터 한참 인쇄를 해서 15일 날까지 들어가는 기사를 딱 합쳐서 이제 그 제본을 하게 돼서 그게 보통 17일 날 책이 완성돼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신 기자가 14일 오전 9시 12분에 이게 마지막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거의 그 기사가 이제 그 최고 중요한 기사라서 앞에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보관은 아무 대답도 없고 예. 혹시 반말로 막 질문하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존댓말로 했죠? 정중히 존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더니 15일 9시 17분 네.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 오후 12시 45분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왔어요? 이제 뭐 해당 의혹은 사실과 관계가 사실 무근이고 네. 또 이제 경호처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경호처의 황당한 행태를 보니까 경호처라는 데가 대통령과 가족 또 요인들 지키는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 뭐 부대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렇게 지성과 또 이 운동도 많이 해서 단련된 체력 아주 엘리트들로 구성된 이런 데서 범죄인 사냥을 하지 않고 암살범 사냥을 하지 않고 기자 사냥을 막 하는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무지하게 강조했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근 신문에 날 때 네. 기념사를 하시면서 네. 우리나라의 지금 권력의 눈치를 보는 언론은 없다. 네.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된 사회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네. 청와대 경호처의 내부 제보자 색출 기사들을 보면은 네. 언론 자유가 없던 네. 그렇게 적폐라고 비판을 하고 비난하고 규탄했던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이제 네. 촛불 혁명으로 네. 뭐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나라다운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홍보를 했던 문재인 정부가 네. 언론 기자들을 이렇게 색출하고 있다. 네.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 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성격들이 양은 냄비 근성이라서요. 불과 1년 전, 2년 전 기억도 모르는데요.
이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뭐 기자실 없애네 뭐 해갖고 멀쩡한 기자실 다시 옮겨서 무슨 그 명판 새로 바꾸고 뭐 이게 뭐 바꾸는 거 다는 거 있잖아요. 기자실이나 뭐 하고 뭐 책상 새로 사고 해서 쓸데없는 저기 저 예산만 디립다 낭비해서 결국 과거로 다시 돌아갔죠. 유야무야 돼버렸죠. 그때도 뭐 기자들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갈았죠. 청와대에서 보면 광화문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두 신문만 보면 어쩌고저쩌고 그랬죠. 그 두 신문이 청와대에서 봤을 때 저 오른쪽이 조선일보고 왼편이 동아일보예요. 그렇게 적의감을 나타내시다가 결국에 참 제명에 못 돌아가시고 비극적인 삶을 마치셨죠. 이게 언론을 자꾸 이렇게 탄압하니까. 근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도 하는 돌아가는 폼새가 예. 이거 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신 기자 생각에 이거 경호처장의 개인적인 화풀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청와대에 뭔가 좀 지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경호처장도 이제 대통령을 경호하는 네. 그 기관의 수장이죠. 네. 결국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 네. 대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쪽에 네. 어떤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누군가의. 예, 그렇게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정부라면서 청와대 경호처가 기자들을 사냥해서 어떤 놈이 내부 정보를 색출했는가? 그럼 만약 그 사람 색출한 사람 잡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어떤 징계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유, 기자한테 말했다고 징계를 받아요. 참. 네, 진짜 요즘 들어서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세상입니다. 뭐 조용히 있어야 될 청와대 경호처 기사가 요새처럼 많이 나오는 경우도 참 드뭅니다. 청와대 경호처 기사가 이렇게 뭐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날이 제가 별로 기억이 없는데 참 아주 혼란스럽게 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예. 문갑식의 진짜 뉴스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특종과 뉴스의 이면의 숨은 이야기, 그 다음에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꽉 눌러주시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지인과 함께 나누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문갑식의 진짜 TV에 출연하는 우리 신승민 기자 같은 월간조선의 젊은 기자들도 더 힘을 내서 취재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